자, 이번에 해야 될 이야기는 5035. 저는 웬만하면 5035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5035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5035 안에 들어있는 그 피의자는 과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받는 스트레스와 혼이 비정상인 상태로 만들어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게 그 CNN의 보도로 CNN에서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특종이나 되는 것처럼 단독 박근혜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 당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고문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깔려 있어요. 뭐 잠을 안 재우고 불을 안 켜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건 고문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박근혜여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 운동했던 그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좋은 면들 중에 하나가 재소자들 인권이 이 운동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재판 같은 거에서는 엄청 불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서 그건 지들이 자초한 거죠. 그렇죠. 계속 딜레이 전략을 예. 폈으니까 안 나간다든지 뭐 병원 간다든지 답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연장이 되고 나는 맞아 그 핑계로 박근혜 씨는 앞으로 나 재판 안 할 거야 한 거예요. 변호인단이 총 사퇴해버린 거는 박근혜의 뜻이거든요. 나가. 나 재판 안 받을 거야. 나 혼자 있고 싶어. 예. 다 나가.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최민희 의원이 오면 여왕이 무엄하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아직 그거 있잖아요. 국정원 블랙요원인데 어디 섬에 급파됐다가 배가 끊겨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 정권 바꾼지를 몰라. 이게 지금 박근혜 그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MH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가 의뢰를 시켜놓은 국제의 법률팀. 예. 박근혜 지금 현재 변호인단하고는 다른 종류의 별도의 팀인데 이 팀들이 사실 로비의 승리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든지 CNN 같은 국제적인 언론사의 망을 타게 해라는 오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금액도 규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미션을 완수하면 저들이 예. 받을 수 있는 돈이요. 예. 근데 여기 묘한 게 MH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전력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쪽에서는 박근혜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예. 말이에요. 예. 반대로 CNN에서 보도한 내용은 박근혜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느낌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갭일까요? 한국적인 어떤 통상적인 구치소의 내지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죠. 근데 일단 이게 단독 보도라고 나가긴 했는데 크게 다룬 건 아니고요. CNN에서 아시아판 그중에서 리전으로 들어가서 아시아고요. 단독이 아니라 MH그룹이 CNN에 단독으로 보냈다. 제보처럼.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네. CNN 단독 보도.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슈화시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CNN 사이트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MH그룹의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게 누굴까? 그리고 이런 불도 안 끄고 더럽고 차가운 바닥 이런 내용을 누가 줬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조사했을 그렇죠. 리는 없고 일단 CNN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하나는 CNN 소속 정식 기자고요. 하나는 로렌석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봤는데 박근혜의 탄핵 이후에 현지에서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여성 박사 이해란 씨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등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MH그룹에 거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뻔하지 사실은. 네. 그 라인이랄까 과정은 뻔해 보이고 이걸 이제 빌미 삼아서 문제는 그거라고요. 박근혜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최민희 의원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절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정말 문재인 정부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네. 우리의 민주주의 인사 중에 어떤 분, 특히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대접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죠. 입장은 비슷해요.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 상식이지 않지만 박근혜가 종교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주군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들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해외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MH그룹이 공짜로 일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입료를 받는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으로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예전에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5천만 원 뭐 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억이 넘는 자금일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박근혜 씨는 재벌인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아니 그 개인 신고 재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아 얼마치 그 집 팔아가지고 현금이 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뭐 좀 전에 나간 주진우 에피소드 또 들어보면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 갖고 있는 재단만 해도 수십조 원대를 갖고 있는데 뭘 이런 애들이야 뭐 감옥에서 빼준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1,000억도 줘. 뭘 그런 금액을 갖다가. 근데 이 MH그룹 사이트 자체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구글로 한참 찾았었는데 이미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가 아니네 하고 나와서 다른 데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이트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칼럼이 4개 정도가 올라 있는데 그중에 3개는 박근혜고 하나는 카다피 아들에 관한 칼럼이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언딩 같은 거네. 급조돼가지고. 그런데 뭐 카다피 아들이야 이제 국제재판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MH그룹에서 변호를 했다고 치지만 박근혜 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렇죠. MH그룹이 뭔데 뭐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CNN에 보도를 올리고 말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미샤나 호세이니온이라는 아주 모델 뺨치는 젊은 여자입니다. 오. 저는 유튜브에서 보고 대표가 있다는데 왜 안 보이지 했는데 네. 그 여자였어요. 되게 혹시 1인 미디어 같은 거야? 1인 기업?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MH그룹이다. 뭐 얘네들이 왜 국제 법률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이런 팀이 없어도 국제적으로 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 박근혜 부정선거를 너무 이제 검찰이 말도 안 되게 막 수사하고 보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백악관 청원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막 알리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독일 같은 데서 촛불 시민들한테 지금 무슨 상 하나 주고요.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가서 상 받았잖아요. 다 네. 그게 촛불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국제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의 어떤 금자탑을 쌌어. 박근혜가 한 짓은 건수가 막 걸려있는 거 수십 개 중에 단 한 건만 들이와도 이상한 범죄밖에 안 되는 정말 골 때리는 네.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려서 뭐하게. 근데 박근혜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적인 변호 업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렇게 해외 비자금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기도 했고 최순실이 90년대부터 꾸준하게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재산을 이제 축적시켜 온 게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현금화시키든 다시 이제 그 콜백 시켜가지고 국내로 귀화시키든 그래서 정유라가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든 어떤 식으로라든 이게 국제적인 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법률 자문 회사가 네. 지난달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하여 유엔과 국제사회 공동 착수한다라는 굉장히 북한에서 뿌렸을 것 같은 삐라 스타일의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맞고요. 일반 국민 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박근혜가 특혜받고 있다는 거는 보도로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서울구치소의 3.2평 넓이인데요. 이게 어떤 방을 이렇게 만든 거냐면 보통 6명, 7명이 자는 방을 개조해가지고 박근혜 혼자 쓰게 만든 방이에요. 네. 그런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더 이상은 호화롭게 살 수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 같은 걸 갖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이라면 네. 누구나 다 똑같이 생활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특수한 위치 때문에 독방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혼자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거고 뭐 말하는 것처럼 바닥에는요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돼 있고요. 침대를 대신하는 접이식 매트리스도 있고요. 다음에 수세식 변기도 있고요.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있고요. 책상경 밥상도 있고요. 관물대도 있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나오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내용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더럽고 차가운 감방
더럽다는 개념도 이제 추상적인 거잖아요. 더러운 거는 방에 청소 도구도 있는데 본인이 자기가 안 청소를 치워서 하면 그런 되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차가운 거는 열선 깔려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소자라고 하는 게 군대랑 비슷해가지고 음. 그 모든 걸 지가 해야 돼요. 청소건, 예. 식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누가 해주길 바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트리스 같아요. 이 매트리스의 품질이 어떤 건지 보통 군에서 쓰는 군용 매트리스는 얇아가지고 딱딱한 바닥에 깔고 자면은 이 허리가 베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푹신푹신한 그 스프링이 들어간 매트리스나 그 메모리 폼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안에 그 감옥에서 20년이고 30년이고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 그리고 아파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오래 살려놓고 계속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래서 박근혜는 매트리스도 한 장 더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SK 최태원이 수감 시절에는 네. 매트리스가 없었대요. 이것도 특혜네. 재벌에 비해서 한 등급 높은 거고. 네. 기왕 그 특혜를 준 거 초특급 고급 매트리스를 주고 한 50년 때렸으면 좋겠네요. 못한다니까. 온수 매트. 여기서 나는 워딩 중에 차가운이란 말 있잖아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는 더웠습니다. 에어컨 틀어주길 바래. 아니면 무슨 난방기를 틀어주길 바래. 그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불을 켜놓고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이건 법이 그렇죠. 예. 자기 때 갇혀있던 모든 재소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 더러운 것은 해소가 됐어. 지가 치우면 돼. 차가운 감방에는 열선이 깔려져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열선이 깔려져 있는 건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더럽고 차갑다는 말은 지지자들을 향한 동정표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 감방이 더러운 건 지 잘못이라니까. 아니 마치 군대 간 놈이 내무반 청소는 누가 해주길 바라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청소 노동자가 와갖고 치워주길 바라는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좁은 방 청소하는 거 어렵겠어요? 안 어지르면 됩니다. 3평짜리인데. 저는 청소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지르질 않아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이런 거를 유엔 인권위원회 정식으로 문건을 제출한다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가 법원에다가 폭탄 투척 하나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 왜냐 박근혜 쪽을 지지했던 변호사들도 비웃더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예, 있다고. 예. 근데 그걸로는 일단 덜 먹혀. 그 덜 먹히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샷으로 실제로 박근혜는 법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뭔가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욱 선동을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그 용도로 일종의 정말 필요한 서품이었겠죠. 이 보도는 기획된 보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CNN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독재자의 아들, 딸 변호를 인권 문제로 물타기 하는 그룹이 MH그룹이 아닌가 싶고 유엔 인권위에 제출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체를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MH라는 전 이름에 주목해 봅니다. 저는 처음에 NH인 줄 알고 이건 농협하고 관련이 있다. MH는 뭘까요? 지금 대표에 이니셜. 알파벳 이니셜 딴 거 그거 같아요. 아닐 거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MH 그러면 왠지 한국어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문화 막 이런 건가. 그리고 그 박근혜 씨의 독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해본 분들의 경험, 증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비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 CNN은 직접 가보기나 했을까 이런 거. 예. 이게 실제로 독방이라고 할 때 이 독거실이라 이 기사에는 독거실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실제 일반 수용자들이 들어가는 독방은 일종의 처벌의 개념이잖아요. 왜냐면은 정말 좁거든요. 그 넓이가 보통 관 3개를 붙여놓은 거? 이 관 중에서도 가장 그 저렴한 관 있잖아요. 그 사람 딱 어깨 넓이만 딱 되는 아주 저렴한 관 3개를 이어 붙인 정도의 넓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우면 이 양팔을 쫙 뻗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넓이를 보통 독방이라고 쓰는데 지금 박근혜가 있는 방은 그거에 치면 거의 아파트 원룸급이에요. 고급 원룸급. 근데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비춰보면은 부족할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인 그 수용자들의 그 감정 상태에 비춰보면 진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개소리 다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독방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해요. 네. 보통 재소자들을 위한 독방, 네. 뭐 자해를 했다거나 또는 격리시켜야 될 부분이 네. 있는 재소자들은. 근데 그 독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키가 170 정도 되는 여자가 있다고 쳐요. 예. 이 사람이 반드시 누우면 다리가 다 못 뻗어요. 예. 그래서 대각선으로 누워야만 뻗고 잘 수 있을 다리를 정도의 뻗을 크기. 때, 예, 예. 그게 여자용 독방이라고 하는데 예. 외국인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상황과 미결수인데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그냥 뭐 환경이 열악한 곳에 둘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한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뭐 어떤 그 격리라는 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국제적 인권 문제가 중요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방으로 외국인용으로 만들었던 방입니다. 원래 그 방이. 그 방을 박근혜가 지금 덕점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재수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좋은 방을 쓰는 건데 CNN이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해 보인다. 근데 사실은 그 평수라든지 뭐가 있다 이런 보도라기보다는 더럽고 차가운 방에 살고 있으며 불을 켠다. 요게 지금 이 박근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CNN 같은 경우에는 선의로 봤을 때는 지들 기준에 봤을 때 전직 국가의 원수였던 사람이 뭔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MH그룹이 박근혜 쪽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CNN 기자에게 얼마를 건넸을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이 만약에 불을 안 꺼서 잠을 못 자겠다고 괴로워하면 안대를 주면 되잖아요. 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문이 되겠어요, 그게. 제가요 최근에 안대 하나를 인터넷에서 주문해 쓰는데 예. 1+1이더라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4,500원인가 하는 건데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보통 안대를 이렇게 딱 차면 좀 눈 띄어놓은 사람들은 눈이 걸려요.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 예. 그걸 이렇게 불룩하게. 아. 다른 편에 하면 아기들 브라자 같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한번 넣어주고 싶어요. 박근혜 씨한테. 예, 넣어주세요. 예. 내가 1+1 신청한 이유가 그거. 아우, 마음 따뜻해. 그러니까요. 나는 인류에 대한 인간에는 넘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연민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그냥 모자란 상태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 본인이 느꼈을 억울함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일반 상식선에서의 시각이 없는 것이 불쌍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랬다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이 방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박근혜가 이렇게 한번 휙 둘러본 뒤에 울었대요. 실제로요? 박근혜는 여기서 잠깐만 있으면 자기는 뭐 보석이든 뭐든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느낌만 있었으면 일사천리로 협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심에서 빨리 무죄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선고받고 네. 징역은 선고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측근들과 뭔가 모의를 하고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볼 요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쁜 새끼들은 이런 놈들이에요. 청와대에 있던 비서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박근혜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탄핵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벼락 맞아서 박근혜 정치적인 쇼크 먹잖아요. 그래도 설마 구속에 시키겠습니까? 근데 구속되잖아요. 잠깐만 계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풀려나실 겁니다. 구속 연장 안 될 겁니다. 네. 연장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빡이 치는 건데 주위에서 보좌하는 그 비서들이나 변호사들이 일단 굉장히 못돼 처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에게 거지것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도 일반적인 생활 해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들어진 우리끼리의 담론과 아젠다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물한 개구리 시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도 네. 얘들끼리 막 이상한 골 때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갖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엇갈림이 있는 거고. 자, 이번에 해야 될 이야기는 5035. 저는 웬만하면 5035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5035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5035 안에 들어있는 그 피의자는 과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받는 스트레스와 혼이 비정상인 상태로 만들어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게 그 CNN의 보도로 CNN에서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특종이나 되는 것처럼 단독 박근혜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 당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이 그래서 내용만 보면 고문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깔려 있어요. 뭐 잠을 안 재우고 불을 안 켜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건 고문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박근혜여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 운동했던 그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좋은 면들 중에 하나가 재소자들 인권이 이 운동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봤는데 박근혜의 탄핵 이후에 현지에서 탄핵 규탄 강연을 열고 있는 탈북자 출신 여성 박사 이해란 씨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등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MH그룹에 거론을 했다고 해요. 그게 뻔하지 사실은. 네. 그 라인이랄까 과정은 뻔해 보이고 이걸 이제 빌미 삼아서 문제는 그거라고요. 박근혜가 법정에서 했다는 말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식의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절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정말 문재인 정부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네. 우리의 민주주의 인사 중에 어떤 분, 특히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대접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죠. 입장은 비슷해요. 네.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 상식이지 않지만 박근혜가 종교적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주군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들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해외 언론도 이렇게 네. 보도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MH그룹이 공짜로 일을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입료를 받는다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으로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예전에 대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5천만 원 뭐 받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억이 넘는 자금일 텐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박근혜 씨는 재벌인데요. 뭘 걱정하십니까? 아니 그 개인이가 신고 재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치 그 집 팔아가지고 현금이 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뭐 좀 전에 나간 주진우 에피소드 또 들어보면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 갖고 있는 재단만 해도 수십조 원대를 갖고 있는데 뭘 이런 애들이야 뭐 감옥에서 빼준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1,000억도 줘. 뭘 그런 금액을 갖다가. 근데 이 MH그룹 사이트 자체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구글로 한참 찾았었는데 이미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가 아니네 하고 나와서 다른 데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이트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칼럼이 4개 정도가 올라있는데 그중에 3개는 박근혜고 하나는 카다피 아들에 관한 칼럼이 하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전력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쪽에서는 박근혜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CNN에서 보도한 내용은 박근혜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느낌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갭일까요? 한국적인 어떤 통상적인 구치소의 내지 상황을 보면 박근혜는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죠. 근데 일단 이게 단독 보도라고 나가긴 했는데 크게 다룬 건 아니고요. CNN에서 아시아판 그중에서 그 리전으로 들어가서 아시아고요. 단독이 아니라 MH그룹이 CNN에 단독으로 보냈다. 제보처럼.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네. CNN 단독 보도.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슈화시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CNN 사이트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MH그룹의 이 문제를 처음 의뢰한 게 누굴까? 그리고 이런 불도 안 끄고 더럽고 차가운 바닥 이런 내용을 누가 줬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조사했을 그렇죠. 리는 없고 일단 CNN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하나는 CNN 소속 정식 기자고요. 하나는 로렌 석이라고. 살짝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재판 같은 거에서는 엄청 불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서 그건 지들이 자초한 거죠. 그렇죠. 계속 딜레이 전략을 네. 폈으니까 안 나간다든지 뭐 병원 간다든지 답변 안 한다든지 그래서 연장이 되고 나는 맞아 그 핑계로 박근혜 씨는 앞으로 나 재판 안 할 거야 한 거예요. 변호인단이 총 사퇴해버린 거는 박근혜의 뜻이거든요. 나가. 나 재판 안 받을 거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네. 다 나가.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최민희 의원이 오면 여왕이 무엄하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아직 그거 있잖아요. 국정원 블랙요원인데 어디 섬에 급파됐다가 배가 끊겨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 정권 바뀐지를 몰라. 그게 지금 박근혜 그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MH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가 의뢰를 시켜놓은 국제 법률팀. 박근혜 지금 현재 변호인단하고는 다른 종류의 별도의 팀인데 이 팀들이 사실 로비의 승리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든지 CNN 같은 국제적인 언론사의 망을 타게 해라는 오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금액도 규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미션을 완수하면 자기들이 예. 받을 수 있는 돈이요. 예. 근데 여기 묘한 게 MHC 그룹이라고 하는